네. 그 15-1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은 화전농업 방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불태우고 그거에 재로 또 한 번 이제 농작을 하고 이런 건데, 근데 이거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방식이 약간 문제점도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갔나요? 아, 학교에서 그 수업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응? 아, 했다고? 어디? 스톱라이트는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왜 시험 진도가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아니 그렇게나 빨리 나가는데 지금 나가는 게 그니까 근데 지금 범위가 확정된 건 아니야? 교과서 다 5과에 벌써 16강이 나갔다고? 그치? 16강 다 나갔어? 네. 그럼 남은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더 나갈 거 같거든? 나도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렇게 효은이 진도가 적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니네 시험까지 한 3주는 남았잖아. 그럼 그 한 동안 뭐 하시려고 지금 모의고사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위가 확정은 아닌 거지. 교재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몰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니 그 뭐지? 스톡라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여기에 추가로 뭔가 딴 걸 넣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3주, 2주가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되면 바로 알려줘야 돼. 쌤이 목요일날 발주기 때문에 발주를 넣으면 일주일 만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냥 바로 보내세요. 알게 되면 다음 주에 학교 가요? 가는 주예요? 아, 오케이. 안 가는 주예요? 니네 왜 전면 든 거야? 이게 특이하네. 전면 등급까지 하고 있다고? 오케이, 알겠어. 우선은 범위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 네. 처음부터 도치가 들어갔네요. After you domestication 요게 이제 앞에 좀 강조를 했고 얘가 주어였어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뭐가 먼저게? 도메스티케이션이 먼저게? 파밍이 먼저게? 도메스티케이션 후에 파밍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야. 이게 뒤고. 가축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쵸? 뭐 가축을 먼저 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농업이 있게 됐는데 그럼 요때 불이 was 여기서 here 여기서 불이 힘이었대. 불이 힘이었다라는 건 불로서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게 슬래시 앤 번이라고 들어가잖아요. 슬래시 앤 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우는 어그리컬처 그런 농업 방식인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화전 농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이게 왜 지금 올릴까? 이게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기도 해요. to 뭐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to clear the land of tree. 물론 이제 이 방식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트리를 다 리드 오브, 겟 리드 오브라고 하잖아요. 없애는 방법. 없애는 단순하고 가장 오래된 방식이긴 하겠죠. 뭐 하는 게 벤다, 태운다. 이게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이게 원스 한때는 이게 유즈드 사용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뒤에 있었고 이게 이제 그냥 PP로 쓴 거고요. 분사구문으로. 이거 화전농업인 것 같아. 이 화전농업 방식이라는 건 사용이 됐었거든요. 고대 그 부족에서 널리 사용을 했어요. 한때는. 근데 이 화전농업이 여전히 사용이 되기도 하대요. PPP. 사용이 되기도 하대요. 오늘날에도. In some place 어떤 이제 공간에서는. like 예를 들어서 뭐 보르네오 이런 보르네오 같은 그런 종류 거기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하기도 한대요. 이 과정에서는 involve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우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슬래시 깊이 베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바크를요. 그 나무 껍질을 이제 깊이 베고요. 이것이 무엇을 막아버리냐면 스탑 더 쐐기요. 쐐기 이제 수액이거든요. 수액이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Stop from ing는 ing가 ing 못하게 막다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다 나왔는데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keep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keep A from ing 이렇게 쓰니까. 왜냐면 keep A from ing를 쓸 때 이게 계속하다라고 해석을 자주 하거든요. keep이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니에요. from ing가 있으면 막아준다라는 거야. 수액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prevent, prohibit 뭐 이런 것들 block, ban 이런 것들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액이 막아주는데요. flow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tree를 죽이는 거지. 수액이 못 흐르면 이게 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번 나무 껍질을 깊이 베버리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뭇잎이 죽겠죠. 나뭇잎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뭘 하게 될 거냐면은 이럼으로써 allowing 뭐 하게 되냐면 햇빛이 to filter 뭘 하게 되냐면은 필터는 이제 그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이게 스며드는 거고 onto 어떤 거 안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forest floor예요. 여기에서는 아마 뭐 할 거냐면 떨어진 나뭇잎이 change into 뭐를 변할 거야? fertilizer로 변할 거야. fertilizer가 비료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나뭇잎이 비료로 변하는 바로 그 바닥에 햇빛이 투과하는 거죠. 허락해줌. allow. 나뭇잎이 비료로 바뀌는 그 이제 숲 바닥이죠. 숲 바닥 안으로 이제 햇빛이 투과하게 해주는 거죠. 이 나뭇잎이 다 죽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요때 이제 요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야. 농작물들이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2년 또는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요 토양이 스타트 투 뭐 하기 시작을 하면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사인 어떤 징후를 요런 징후야. being depleted. 지금 고갈이 되고 있다. 뉴트리언트가 영양소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그런 징후를 만약에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죽은 나무 같은 것들도 이제 태워졌고 다음에 이 배 이거 재잖아요. 재가 그러면은 또 한 번 제공을 해줍니다. 비료를 제공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농작물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는 화전농업 방식은 require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계속해서 moving into 움직여야만 해요. 새로운 지역으로. 그리고 또 디스트로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괴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 숲을. 왜냐면 이건 나무를 태워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농작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농작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점. 어쨌든 나무를 베고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그거를 화전농업을 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숲이 파괴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있을까요? 뭐 딱히 뭐 그런 게 뭐 엄청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변형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예. 안 써있네. 아씨, 내가 다 써야 되는 거지? 내가 다 쓸게. 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불이 뭐로 여겨졌다, PP 뭐로서 여겨졌냐면은 되게 유용한 도구로서 여겨진 거죠. in farming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useful 툴. 네, 유용한 도구. 이 요거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서 여겨졌었던 불이 여기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는 불이 굉장히 농업에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그 화전농업의 과정에 대한 글이기도 하고요. 화전농업에 대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거는 뭐를 이제 근간으로 한 거야? 요거죠.
이동하는 이동경작. 이동경작을 근간으로 하는 화전농업의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나뭇잎이 떨어지고 뭐 껍질을 베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게 다시 한번 스며들고 그런 다음에 농작물 심고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예 나무 자체를 그냥 태워버려서 또 한 번 비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15-2번. (15-2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컬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문화적 관점이 다르니까.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오늘따라 왜 이럴까? 가끔 이렇게 오류가 있더라. 사회적 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문화야. 각각 다른 문화에 오는 사람들은 think about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은 사회적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한 연구에서 리서처들이 물어봤거든. 멕시칸 애들이 아메리칸 애들이랑 멕시칸 아메리칸이랑 그냥 아메리칸 애들이랑 물어봤어. 요청을 한 거지. 이거 해달라고. 이제 뭐 좀 읽어달라고 그러냐면은 약간의 그 센텐스 문장을 읽어달라고 했나봐. describing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이었나봐. then 그 다음에 judge 이제 판단해달라고. whether 뭐 한지 이 person이 had a given trait요. 이 사람이 주어진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를 물어본 거야. 이게 요청을 한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센텐스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거든. 특징은 뭐 feature나 attribute도 특징으로 많이 써요. characteristic은 당연한데 요새 특징 중에서는 property도 특징으로 쓰거든요. 물론 property가 재산으로 많이 쓰는 건 알지만 특징으로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나의 센텐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He took 그는 그의 첫 번째 calculus 미적 분학 텍스트를 봤어. When he was 12요. 걔가 겨우 12살 때. 요런 글씨를 봤을 때는 그때 and the trait 그들이 반응했었던 그런 특징이요. 특징은 was smart였어. 그러니까 반응했다. 이거 왜냐면 똑똑하잖아. 미적분을 12살에 시험을 봤으면 엄청 똑똑하지. 다음에 또 another sentence에는 이렇게 쓰였었거든요. 그녀는 left 남겼어. 25%의 팁을 남겼어. 웨이터리스한테. 이렇게 이제 하잖아. 그러면 그때 그들이 반응했었던 특징 같은 거. 야 25%를 팁으로 받았으면 10,000원짜리를 사 먹고 2,500원 준 거야. 그럼 10만원짜리 사 먹고 25,000원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반응은 제너러스였어요. 아 되게 관대하구나 라고 반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때 predicted 예측이 됐는데 아메리칸 애들은 made 이 트위터 저지먼트를요. 요 특성 판단을 약간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빨리 선택을 내렸대요. 빨리 내리다라는 동사 수식. 그래서 quickly를 쓴 거예요.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렸어. 된 누구보다 멕시칸 아메리칸이 했었던 것들보다 did라고 써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얘를 갖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 받은 거라서 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리더래. 왜 훨씬 더 이게 예측한 대로래. 예측한 대로 미국 애들이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렸대. 이거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은 아마도 미국인들의 이런 강력한 성향인 건데 텐던시 뭐 이런 성향은 디스포지션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기질인데 어떤 기질이냐면 강조하는 기질이야. 이런 기질이죠.
요 특징, 어떤 특징의 역할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in leading to 무엇을 이끌 때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특징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아메리칸 애들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요. 뭐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요런 컬처에서 왔었던 애들이에요. 컬렉티비스틱은 집단주의적 문화잖아요.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왔었던 도즈들의 텐던시는 to take, 뭐 하는 텐던시를 갖고 있냐면은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고려하는 성향이 있냐면은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고려를 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걔네들은 집단주의적이야. 왜 멕시코 애들도 가족 문화가 되게 강한 거 알아? 아, 니네 코코라는 영화 봤어? 코코라는 영화에서 할머니랑 맨날 3대가 같이 모여서 살잖아. 예, 걔네들은 원래 가족 문화가 되게 심해. 근데 이게 바로 집단주의적 문화잖아.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해. 근데 이게 걔네들은 그래서 상황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미국 애들은 어떤 강한 경향이 있냐면 그냥 강조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특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딱 보고 느낀 거, 팁을 25%나 줬네? 관대해. 바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다음에 또 요런 것들이죠. 12살에 미적분학을 봤어? 그냥 똑똑해. 이렇게 그냥 바로 아예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특징 보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낸 거는 미국인의 특징이라는 거고, 멕시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네는 뭐까지 다 고려를 한대? 상황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것 뭐냐면, 아마 저는 25%나 줬다라는 거 뭔가 일이 있었을 거야. 내가 10만 원짜리를 먹는데 2만 5천 원을 줬다? 뭔가 진짜 감사한 상황이 있든가, 뭔가 상황이 있어서 그만큼 주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대부분 팁하면은 10에서 15% 정도 주거든요, 미국 가면은. 근데 25%면 진짜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가 있더라. 바로 이 실험을 쓴 이유는 문화권마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문화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이 상이하다 라는 예시를 쓰고 싶었으니까 여기 뒷부분에서 쓴 거예요. 이렇게나 달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가보죠. 이거 해석 좀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예원이가 해. 네. 제목만 해줘. 상황적 인식을 사회 문화적 요인을 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인플루언스랑 온이 있으면 얘가 얘한테 끼쳤다는 거거든. 사회 문화적 요소가 상황적 인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 미국인이랑 멕시칸 미국인이랑 서로 생각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요게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똑같이 그게 나오거든요. 얘도 똑같이 보는 거야. 이게 있으면, 임팩트 온이 있으면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뭐 문화가 사회적 인지에도 영향을 끼치더라. 이렇게 이제 이거는 딱 봐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 독해 하실 때도 인플루언스나 임팩트 있으면 뒤에 온 찾고 A가 B에 대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요약문 바로 가볼게요. 이거 민준이가 해. 행동을 분석할 때 미국인들은 특징을 좀 더 고려하니까 고려해. 누구보다. 멕시코기 미국인 그것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다른 문화적 반응을 보여준다. 네. 멕시칸 애들보다 그냥 미국 애들이 훨씬 더 이런 특징에 더 많이 고려를 했거든요. 이것이 보여주는 건 문화적 차이가 보여준다. 여기에 끼치는
사회적 인지에 끼치는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 딱 좋죠. 네. 이 실험에 대해서 제가 밑에 써드린 것처럼 문화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인지가 반응이 상이하다라는 게 이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메리카는 캐릭터리스틱에 훨씬 더 많은 특징을 많이 잘 보이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멕시칸 아메리칸 애들 같은 경우와 얘네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그 말인즉슨 이거라는 거죠. 아,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 사회적 인지에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쓴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컬렉티비즘을 썼다라는 건 누가 컬렉티비즘이고 누가 인디비주얼리스트. 이게 미국인이야. 이게 내가 보기엔 멕시칸 미국인이고 같은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미국 애들은 약간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칸 미국 애들은 약간 보다 집단주의적 컬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15-3번. 야, 내가 이거 그래서 나도 몰라가지고 사진을 찾아봤잖아. 이게 그거더라? 이게 털부처소니까? 니네 사진 봤어? 우선은 한번 끌어왔어. 얘 하나 끌어놓고요. 얘도 있었는데 미리 찾아놨어. 다음에 얘 같은데? 아, 얘 아닌데? 얘야. 이게 내가 보기에 털부처손 같아. 오케이, 됐다. 우선은 한번 보면서 갈게요. 라이언, 스네이크, 이글 요런 애들은 뭐에 대한 예시야? 프레데터의 예시야. 즉 포식자의 예시죠. 포식자는 어떤 유기체냐면 that 헌트하는 애들이야. and eat 먹는 애들이야. 다른 유기체를 먹는 그런 애들이 프레데터야. 포식자죠. 도즈 이런 애들은요 that have the best technique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만 같은 그런 애들이야. for obtaining food요. 음식을 이제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스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요런 애들이요. 요런 애들은 당연히 are the one 어떤 애들이냐면은 most likely 뭐 할 것 같은 애들이냐면 to grow 성장하고 reproduce 번식하는 거야. 성장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들이다. 왜? 얘네들은 포식하는 애들이니까. 아니 상위 계층 애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번식하고 더 많이 자라날 가능성이 높죠. 왜? 음식을 획득하는 베스트 테크닉을 갖고 있는 도즈들이잖아. 도즈들이 가리키는 거는 포식자들이네요. 요 포식자들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 얘네들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 포식이라는 거는 영향을 끼치는데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은 요거에 먹잇감의 프레이 포퓰레이션의 사이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 diversity 이건 다양성이죠. 그 종의 다양성. within 어디 안에서 요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 군집 안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기나 아니면은 뭐 종의 사이즈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한대요. 포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포식이라는 게 왜 먹잇감의 포퓰레이션의 사이즈에 영향을 끼치냐면은 이런 거 아닐까? 여기 한 100마리가 있다고 쳐봐. 그리고 여기 사자가 몇 마리가 있다고 쳐봐. 사자가 100마리고 얼룩말도 100마리라고 쳐봐. 너무 많아. 그럼 사자는 다 죽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약간 사자의 양과 먹잇감의 양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게 그게 생태계 아님? 얘도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여기 사이즈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야. 이 포식이라는 것 자체가 먹잇감의 그 전체 사이즈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종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이유가 있는데요. non-native species. non-native는 이제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외래종들이 가장 흔하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는
외래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집 뭐냐면은 우선은 뭐하다는 것, 렉 부족하네. 요거요. 이 새로운 집에서는 그들의 그 이제 이 새로운 서식지에는 포식자가 없다라는 점. 포식자가 없다라는 점, 그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퍼플 루즈 스트라이프, 이게 이제 바로 털 부초손인데, 털 부초손도 is such a species, 그러한 종이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얘는 반면에 어디 안에서 요런 이제 그들의 네이티브 헤비타트, 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착에 있었던 서식지, 그 서식지에서는 그래도 그 퍼퓰레이션 개체수가 limited 또는 kept in check, 억제가 된 거야. 바이 누구 덕분에? 리프를 먹는 딱정벌레 비틀과 뿌리를 먹는 바구미 덕분에. 이렇게 얘네 덕분에 약간 개체수가 조절됐다는 건 뭐냐면, 얘가 털부초선이라고 했잖아. 이파리 누가 먹는다고요? 딱정벌레. 뿌리는요? 바구미. 먹으면 얘 죽어. 그러니까 얘가 조절이 좀 되는 거지. 이거 이 이파리를 먹는 애와 뿌리를 먹는 애가 없어 봐. 판치겠죠. 예. 근데 이거를 약간 먹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게 균형이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제가 바구미도 찾았거든요. 사진은 넣을 수 없어요. 혐짤이라 가지고. 벌레요, 벌레. 쌀벌레거든. 바구미. 근데 이게 구글에서 찾으면은 약간 바퀴벌레 같이 생겨가지고 좀 되게 약간 그래. 그래서 안 올렸어 그냥. 어쨌든 벌레야. 벌레가 그 뿌리를 먹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털부처손 같은 경우에 털부처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이긴 하지만, 그런 종이라는 건 토착종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먹어주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여기서 페르티시즘도 페러사이트가 바로 이제 기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도 기생이라는 것도 역시나 어떤 약간 형태래요. 다양한 형태래. 무엇의 다양한 형태? 포식의 형태래요. 기생도 포식의 형태래. 이 기생충이라는 거는 사실은 뭘 하냐면은 피드 먹고 사는데, 요 이제 프레이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나 그냥 종종 그냥 위큰 약해지죠. rather than 뭐보다는 킬보다는요. 그 호스트가 숙주니까 숙주를 죽이진 않고요. 숙주를 약하게 만들기는 해요. 종종. 근데 그렇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먹잇감을 먹고 사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some parasite, 어떤 이제 기생충,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녹병균이래요. wheat rust라고 나오는데, 녹병균, 미래 녹병균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애들은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독특한 요런 거를 갖고 있대요. 리퀄먼트는 필수 조건. 뭐 이런 이제 기생식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뭔가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겨우살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페라사이트, 여기 기생을 하는, 여기 동사로 썼네요. 기생을 하는데 어디에서도요? 되게 다양한 종에서 기생을 한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녹병균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게 녹병균이에요. 근데 이 녹병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거에만 먹고 산다는 거야. 특정한 거에만 녹병균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밀 녹병균이잖아. 그럼 아마 밀에만 생기지 않을까? 네. 밀 녹병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호스트 리퀄먼트가 있다라는 건 숙주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숙주에만 갖다 기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특히 요런 애들, 미스토, 이게 바로 겨우살이에요. 요 덤불 같은 거 있죠. 이게 겨우살인데, 이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에 기생을 하냐면, 다양한 종에 기생한다라는 건 무슨 말임? 숙주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아무데나 다 기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차이점이 조금 썼고요. 모두 사실은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 요 기생이요. 기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포식의 한 다양한 일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쨌든 걔한테 뭐 빈대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요.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게 있잖아. 저는 4번 다음에 5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있다고 보냐면 4번에 서치어 스페시스라고 나오잖아요. 털부처도 그런 종이다라는 건 넌 네이티브 스페시스라는 거군요.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종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들의 새로운 집에 이제 그 포식자가 부족하다라는 점이 되게 문제인데 털부처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외래종이긴 하지만 반면에 그래도 얘네 원래 살던 그 헤비타트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살던 그 서식지에서는 그래도 개체 수가 조금 킵빈 체크 억제를 받았었거든. 이파리를 뜯어먹는 딱정벌레가 먹었고 다음에 루트를 뜯어먹는 바구미가 있었으니까 걔네들에 의해서 억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거 다음에 4번 다음에 5번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나오고요. 이런 서치 스페시스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요 문장 삽입이나 이 문장 삽입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얘 호환성 살펴보시면 돼요. 다음 거 그래서 보니까 대개 털부처소는 자생지에서의 개체 수를 스스로 제한 못함. 누가 제한해줌? 딱정벌레랑 바구미가 제한해줌. 자생지에서는. 다음에 프레데이션과 페라티시즘의 약간의 차이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뭐 차이점이라고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물론 이 기생이라는 게 약간 이것의 다양한 일종이라고 나오기는 했어요. 이 여기서 말을 할 때는. 됐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페트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를까봐 니네 이거 수업 하실 때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셔? 보여주셔? 안 보여주신다는 애들도 있네. 선생님이 다른가 보다. 요게 페트라래. 요르단에 있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감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겁나 커. 사람이 요만하잖아. 그럼 진짜 큰 거야. 이게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안 커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큰 거예요. 되게 빨갛죠? 우선은 한번 가보죠. 이게 이제 폐허가 된 고대 도시 페트라라고 나와져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어떤 saying 이런 말이 하나가 있대.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제 고대의 폐허가 된 도시인 요르단에 있는 이 페트라는 is 로즈 레드 시티다. 그러니까 약간 장밋빛 색깔의 시티다. 그리고 half as old as old as는 이제 뭐만큼이나 오래됐다는 거잖아. 이제 half는 반. 시간 그 자체에. 야, 시간 그 자체의 반이래. 반만큼 늙었대. 시간이 어디부터 시작했는데? 아니 씨, 그럼 몇 억 년 된 거야? 물론 그런 말이 있대. 로즈빛깔 색깔의 도시고 이제 이 페트라는 디스트로이랑 디베스테이티드를 썼네요. 황폐화된 요런 시티는 로즈빛깔의 시티인데 요게 이제 거의 한 시간의 반 정도 됐다라는 말이 있대요. This would mean 아마도 이 말은 이제 머리미 하는 거 같냐면 it was built 이게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있잖아. So 그러니까 ignore 그냥 무시해. 이 말은 어떻게 시간이 시작하기 반부터야? 그러면 지구가 만들어지고부터야? 거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시해 라고 한 거예요. 이 시 가리키는 건 1번 문장을 무시해버려라. 그냥 disregard 해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But 그러나 그래도 페트라가 오래된 도시는 맞아요. 고대 도시는 맞긴 맞으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200년부터 한 뭐 이제 기원 후 400년 그 사이에 it was 굉장히 이제 아랍 킹덤에 있어서도 비지 캐피탈이었거든요. 되게 이제 바쁘기도 하고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던 그런 번화했던 캐피탈 수도였다. 번화하다라는 건 이 세 개가 그냥 세트죠. 프로스퍼러스 다 번영한다는 뜻이니까. flourishing, thriving 다 번영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번영하는 번영 도시에서의 굉장히 좋은 이러한 이제 캐피탈이었단 말이죠. 요때 시기 때에는. 근데 이게 뭐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고 숨겨져 있었냐면은 히든 숨겨져 있었단 말이지. 어떤 거에 있어서 요거 빨간색 샌드스톤
빨간색의 그런 이제 삶 언덕 그 중간에 많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러싸여져 있었기도 하거든요. 절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시가 가리키는 페트라예요. 그 페트라 도시는 was perfect, 완벽한 이 사막의 하이더웨이, 은신처였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은신처였다. 왜냐, 절벽도 되게 높았고, 다음에 이제 언덕 같은 것들도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뭐 첩첩산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페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은신처였대요. 요게 여기에 이제 안쪽으로 클리프 요 안쪽 표면에 페이스가 표면이거든요. 표면 안쪽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페트라의 사람들이 칼브들을 했거든요. 새겨 넣었어요. 굉장히 이퀴즈 템플 같은 것들을 수백 개를 이제 새겨 넣었거든요. 또는 막 이런 이제 무덤 같은 거나 아니면은 기념물, 모뉴멘트 같은 것들을 다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칼브들을 새겨 넣었다라는 건 요거, 엔그레이브. 이런 거 괜찮죠? 새겨 넣었다, 이퀴즈, 정교하게 새겨 넣었다, 아니면 소피스티케이티드, 복잡하게, 정교하게, 델리케이트 다 괜찮아요. 엘라보레이트도. 그러니까 정교하게 뭐 사원이랑 무덤이랑 묘지랑 아니면 이런 이제 기념품 같은 것들을 다 표면에다가 이렇게 막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의 많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요게 특히나 요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되게 장관인 거죠. 장관의 정면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위드 무엇이 되어져 있는 이런 기둥이 이제 칼프드가 되어져 있는, 그리고 뭐 린텔 이런 이제 뭐 상인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앞에 전면이 되게 스펙타큘러하대요. 이런 가을 갖고 있고, 종종 이 스타일에서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빌딩에서부터 카피가 되어져 있는 모방을 한 그러한 되게 스타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그리고 이제 뭐 한 거는 기중품 보관실이 트레저리인데, 기중품 보관실의 앞쪽이 가장 중에서도 임프레시브한 거래요.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래. 그래서 위치 이것이 거의 한 28m가 와이드고요. 다음에 40m가 높이네요. 그러니까 폭은 28m고 높이가 한 40m 정도 되는 기중 보관실의 앞에가 가장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래요. 영양이 깊은 것들, 영양을 많이 주는 그런 이제 인상 깊은 것들 중에 하나고, 뭐 어쨌든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받은 거고, 그리스나 로마의 약간 빌딩 양식을 조금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둥 같은 것들이 앞에 정면으로 많이 들어가져 있고, 다음에 사람들이 직접 새겨서 넣은 거다. 뭐랑 뭐 같은 거를 뭐 사원이나 이게 묘지 같은 거나 아니면 기념품 같은 것들을 많이 넣었다. 이거 그냥 페트라 도시에 대한 묘사예요. 이게 다임. 이거 이렇게 생겼어. 되게 오래됐어. 옛날에는 수도였는데 되게 잘 나갔어. 이게 되게 첩첩산 중에 있어. 여기 뭐도 많이 그려져 있어. 이거 그리스의 로마나 이런 거를 성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특히나 귀중품 보관실이 되게 괜찮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고요. 내용 일치로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죠. 언덕과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로 개방된 이 아니라 약간 이제 피난처 같은 느낌이라고 했고요.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눈에 띄는 아니고요. 조각된 기둥과 상인방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을 주었다가 아닙니다. 받은 것만 같은 기둥 같은 게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독창적 양식으로 만들어진 눈부신 정면과 조각된 기둥들이 있다. 독창적인 양식? 눈부신 정면. 정면이 괜찮았던 거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각된 기둥들이 있었다. 조각된 기둥들이 있었다고 맞고 독창적 양식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 그리스와 로마에서 모방된 양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독창적인 건 본인이 지가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 있네요. 이미테이트, 이거 안 하고 넘어갔네? 카피한 것만 같은 거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미믹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테이티드도 뭐 당연하긴 하지만 시뮬레이티드까지만 쓸게요. 형한편 친 것까지만. 약간 모방된 것만 같은 그런 빌딩 같은 것들이나 영향 많이 받고 아니면 그런 형태의 뭐 그 빌딩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특징 중에 하나였다. 페트라의 고대 도시. 뭐 이게 끝이에요. 사실 뭐 이거 말고는 더 쓸만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쓴 거야. 내용의 지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고 이거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고대 페트라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